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알칼리 금속 반응성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네, 보호 장갑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맞습니다. 실험복과 같은 보호의입니다. 그리고요, 짠, 뭐죠 이게? 맞습니다. 바로 보호 안경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갖춰야 되죠. 특히 이 보호 안경은 어떤 유리가 깨질 때 그 파편이 눈에 들어가면, 눈에 상처가 나면 눈은 실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 안경은 꼭 껴야 됩니다. 짠, 뭐죠? 맞습니다. 바로 환기를 시켜야 되죠. 실험 중에 어떤 유독물질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리튬이거든요. 이건 나트륨입니다. 자, 이거는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칼로 자를 때 굉장히 잘게 쪼개야 돼요. 쌀보다도 훨씬 작게. 그래야지만 나중에 물과 반응성에서 폭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너무 크게 썰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요. 여러분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수소기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룰 때도 항상 환기를 시켜놓고 주위에 소화기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보호 안경을 낀 상태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됩니다. 알칼리 금속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1족 있죠? 세로가 족이거든요. 맨 위에 게 뭐예요? 맞습니다. 맨 위에 게 수소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맨 위에 게 수소고요. 그 밑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이 다 알칼리 금속에 들어갑니다. 우선 첫 번째로 리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리튬인데요. 보이시나요? 리튬 스틱스라고 되어 있죠? 리튬인데요. 잘게 쪼갠 것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거는 금속입니다. 금속. in paraffin liquid.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여기 파라핀 용액 안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파라핀은 기름성 성분인데요. 이 기름하고 리튬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리튬을 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을 하죠. 한번 볼까요? 리튬을. 실제로는 덩어리인데요. 이걸 잘게 이렇게 쪼개놨어요. 색깔이 어떤가요? 금속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금속인 것 같죠? 실제로 이건 금속이 맞습니다. 금속이 맞는지 보기 위해서 이 전기 전도성 장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때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죠? 지금 이게 전지는 있지만 지금 끊어진 회로입니다. 자, 만약 이게 여기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 있으면 이건 소리가 날 겁니다. 자, 여기에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보이나요? 자, 바로 이거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틱배처럼 집어 올렸는데 여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금속을 의미합니다. 금속 결합 물질이죠. 자, 보시다시피 어때요? 아까보다 좀 검해졌죠? 지금 현재 녹이 슬어서 그렇습니다. 리튬은 반응성이 큰데요. 산소와도 반응성이 크죠. 그래서 산소가 결합해서 이렇게 녹이 쓴 형태인 산화 리튬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은 보통 잘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리죠. 우리가 쇠를 이렇게 문방구용 칼로 자를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리튬은 잘라질까요?
잘리는 거 보이나요? 실제로 잘 잘리고요. 그리고 잘린 단면은 지금 광택을 좀 띠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색깔이 어때요? 여기 안쪽에 약간 광택을 띠는 거 볼 수 있나요? 지금 산화가 워낙 빨리 돼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르자마자를 한번 보세요. 자르자마자 광택이 살짝 뜨죠?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까매지는 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리튬은 원래 광택이 있는 금속이지만 산소와 반응하면 금방 녹이 슬죠. 반응성이 워낙 크네요.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칼로 잘 잘린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산소와 반응성이 크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번엔 이 리튬을 물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볼까요? 자, 넣을 땐 조심해야 돼요. 크기는 이게 쌀 알갱이보다, 쌀 하나 알갱이보다 좀 작거든요. 그 정도 넣으셔야 됩니다. 자, 해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기포가 올라오죠. 그리고 물과 반응을 하는데 물 위에서 반응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리튬은 물과 반응을 하는데 기체를 발생시키고 또한 리튬은 밀도가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속인데도 물이 뜨네요. 이번에 우리가 이 페노프탈레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물을 바꾼 상태입니다. 자, 이 페노프탈레인을 넣어보고 똑같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은 아까 방금 전에 반응시킨 물은 이거고요. 이거는 이제 새롭게 뜬 물입니다. 자, 아무래도 중성이겠죠. 자, 여기다가 페노프탈레인, 즉 산염기 지시약인데요. 특히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어디다 넣고 있습니다. 살짝 이건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지금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만들고 있어요. 페노프탈레인은 실제로 물에 잘 안 녹아요. 생각보다. 이것이 페노프탈레인 넣은 용액입니다. 지금 페노프탈레인이 둥둥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잘 안 녹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실험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페노프탈레인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온도계도 꽂아 보겠습니다. 지금 온도를 몇 도인지 한번 볼까요? 23.5도로 되어 있는데요. 한 이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넣어보죠. 자, 우리가 두 가지 볼 거예요. 페노프탈레인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 해보죠. 네, 페노프탈레인의 색깔이 지금 붉은색이 됐죠. 그리고 온도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리튬과 물이 반응해서 어떤 염기성 물질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 시험관인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리튬을 넣으면 기포가 발생을 하겠죠. 그 기체를 모읍니다. 어떻게 해요? 막았어요. 그리고 반응이 끝나면 여기에 바로 토치를 갖다 댈 겁니다. 불을 갖다 대는 거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반드시 안경을 착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펑! 네, 유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기체를 너무 세게 막으면 안 돼요. 이 압력이 느껴지면 살짝 빼야 돼요. 빼.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만 해야지 그나마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체길래 그런지, 어떤 반응인데 그런지 한번 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리튬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죠. 자,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요. 한번 해볼게요. 약간 기체를 약간만 뺄게요. 자, 한번 해보죠. 불꽃 색깔은 어떤 색이었나요? 네, 붉은색이었죠. 그리고 뭔가 펑 하는 소리가 났죠. 약하게. 시험관을 제가 작은 거라서 기체가 양이 적었기 때문에 심하게 펑 하진 않았어요. 안전을 위해서 제가 작은 시험관을 썼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이 안에 페노프탈레인도 넣었어요. 이 안에 페노프탈레인이 이미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랑 똑같이 기체 확인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프탈레인 넣었어요. 자, 압력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약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염기성이죠. 그리고 열도 느껴져요, 사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셨나요? 빨간색 불꽃. 전 실험을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튬과 물이 반응해서 수소나 리튬과 수소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앞에 숫자 2가 붙고 여기도 물 앞에 2가 붙고 수소나 리튬 앞에 2가 붙고 여기는 수소 앞에 1이 생략되는데요. 2, 2 그리고 여기 생략된 1 이것을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데요. 이 개수가 붙어진 이유는 양쪽 원소의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질량이 보존되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리튬과 물이 반응해서 수소나 리튬과 수소가 생겨난다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그 관찰 사실과 연관지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OH가 있는 건 뭘로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페노프탈레인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이 OH-는 정확히 말하면 이 OH-는 페노프탈레인이 붉은색이 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염기성인 OH-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점화를 통해서 즉 토치를 이용해서 펑 하는 소리가 났죠. 그 펑 하는 소리가 바로 수소가 있다, 수소가 생성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즉 펑 소리는 수소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터질 때 그 불꽃색이 어떤 색이었어요? 맞습니다. 붉은색이었죠. 이것은 리튬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붉어지는 것을 통해서 염기성 OH-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펑 소리를 통해서 수소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또 불꽃색이 붉어지는 걸 통해서 리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는 정확히 말하면 리튬 플러스를 확인한 겁니다.
리튬 이온이죠. 이번에 우리가 이 나트륨으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디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나트륨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볼까요? 자, 이것도 파라핀 용액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 물과 공기 이런 것과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죠. 자, 안에 보이세요? 자, 이게 나트륨입니다. 색깔이 뭐야, 색깔이 뭐 이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녹이 쓴 상태예요. 예, 파라핀에 넣어도 어느 정도 녹이 씁니다. 이렇게 같이 볼게요. 꺼내볼까요? 꺼낼 땐 조심해야 돼요. 나트륨은 나중에 보겠지만 반응성이 더 세요. 리튬보다 반응성이 더 세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딱 봐도 뭔가 이렇게 자국이 생기죠? 꽉 했는데 자국이 생기네. 아이고. 이건 조심해야 돼요. 자, 꺼냈어요. 보이세요? 이게 뭐라고요? 나트륨입니다. 굉장히 크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광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따 보겠지만 이걸 잘라보면 이제 광택이 생깁니다. 우선 이게 전기전도성이 있는지 보죠. 나트륨, 금속. 이게 위험합니다. 이거 물에다 그냥 넣자. 이거 선생님 얼마나 커. 자, 이거 물에다 넣으면 그냥 여기 난리 납니다. 뻥거려요. 자, 요거 한번 꽂아볼게요. 자, 그냥 이렇게 꽂으면 당연히 소리가 안 나죠. 왜요? 그렇죠. 겉에는 금속이 이미 산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금속이 아닙니다. 겉에는. 그래서 요거를 꾹 누르면은 이제 금속성이 띌 건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보여요? 자, 세게 눌렀더니 안으로 파고들어서 금속성이 뜨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부분은 이렇게 약간 광택을 띠고요. 겉에는 소리가 안 나지만, 왜냐하면 녹이 쓸었기 때문에 겉에는 소리가 안 나지만, 겉에는 산화 나트륨이에요. 산화 나트륨이라서 녹이 쓸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지만, 이거를 안에다 넣으면 소리가 납니다. 즉, 나트륨 자체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 금속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트륨이 금속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의 굵기를 같이 한번 보죠. 잘 잘리는지 보자 이거예요. 나트륨은 실제로 리튬보다도 훨씬 더 잘 잘립니다. 단면을 볼까요? 자, 어때요? 광택을 띠죠? 보시나요? 광택을 실제로 띱니다. 굉장히 잘 잘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 거는 우리가 다시 넣어 놓을게요. 딱 집어서, 아이고, 안에다 딱 넣으면 잘 들어가. 자,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요걸로만 반응을 해보자 이거예요. 실험 재밌죠? 저는 화학 실험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실험을 직접 해봐야지 이제 과학이 더 재밌거든요. 원래 과학은 실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실험을 설명한 체계가 이론인 것이고요. 바로 실험과 이론, 관찰과 이론 둘 다 병행이 돼야 되죠.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더 잘라보겠습니다.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잘 잘립니다. 엄청 잘 잘라요. 보여요? 굉장히 잘 잘리죠? 이렇게 잘 잘립니다. 금속의 특징, 광택을 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알겠죠? 이 나트륨, 요거 아까랑 크게 비슷하거든요. 아까 리튬과 크기가 좀 비슷합니다.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성이 더 어떻게 될까요? 반응성이 더 큰 것 같지 않나요? 자, 한 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오, 불꽃인 거 봤어요? 그쵸? 아까 리튬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페노프탈렌을 넣은 용액에 이 나트륨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프탈렌이 잘 안 녹아서 위에 둥둥 뜨네요.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기는 지금 쌀 알보다 한 4분의 1? 이 정도 크기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페노프탈렌이 그렇죠,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염기성 물질을 생성시킨다는 것이 되죠.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9도인데요. 네, 온도가 지금 보이시나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아까 리튬과 똑같이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나트륨을 시험관에 넣을 건데요. 이 시험관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을 잘게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관은 비커보다 좀 더 위험하거든요. 이게 깨지면 더 날카로워요. 그래서 더 작은 조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기체 확인 실험이기 때문에 이걸 꽉 막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토치를 불을 여기다 갖다 댈 겁니다. 한번 해보죠. 해볼게요. 보이셨나요? 네. 바로 노란색 불꽃이 나왔죠. 똑같이 펑 터졌는데 이번엔 노란색 불꽃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 나트륨은 불꽃색이 노란색이었죠. 그럼 방금 전에 했던 실험을 화학 반응식과 연관시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트륨과 물이 반응해서 바로 수산화 나트륨과 수소가 생성된 반응식인데요. 자, 앞에 숫자는 우리가 개수라고 그랬고, 이거는 질량 보존 법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원자의 종류와 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타낸 숫자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생성물에서 OH-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페노프탈렌의 붉은색이 나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수소기체가 발생했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관찰해서 펑 소리가 났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요. 이때 노란색 불꽃색이 나왔는데요. 이건 나트륨이 있다는 것, 정확히 말하면 나트륨 플러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성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고 화학 반응식과의 연관성까지 알 수 있었네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리튬과 나트륨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컸나요? 누가 물과의 반응성이 컸나요? 맞습니다. 바로 나트륨이 물과의 반응성이 더 컸습니다. 자, 나트륨이 왜 물과의 반응성이 더 클까요? 리튬보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튬이 정확히 말하면 여기 리튬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리튬 플러스요. 중요합니다. 리튬이 리튬 플러스가 된 거죠. 보이세요? 그럼 리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튬이 뭐가 됐다? 리튬 플러스가 됐죠. 물론 옆에 OH-는 있지만 어쨌든 리튬이 전자를 잃은 게 돼요. 리튬이 뭘 잃었다? 전자를 잃은 게 됩니다. 즉 리튬이 리튬 플러스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NaOH가 된 거는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자, 결국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자 한 개를 잃어서 리튬은 리튬 플러스, 나트륨은 나트륨 플러스가 누가 더 잘 되냐, 누가 전자를 더 빨리 잃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여기 리튬과 나트륨의 원자 구조가 있습니다.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으로서 전자도 3개가 있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으로 전자도 11개 있죠.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마지막 세 번째 껍질 하나가 있죠. 가장 최외곽 전자가 둘 다 1개씩 있네요. 원자가 전자가 1개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각각 전자 1개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죠. 리튬, 리튬 플러스, 나트륨, 나트륨 플러스. 자, 그러면 얘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면 리튬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가장 바깥 껍질,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가 날아가면 나트륨 플러스가 되겠죠. 자, 둘 중에 누가 전자가 더 잘 뺏길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나트륨이 전자를 잃기가 쉽습니다. 전자를 잃기가 더 쉬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핵하고 거리가 전자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전자들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세 번째 껍질의 전자를 붙잡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거리가 먼 것도 있고 가리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전자를 더 잃기가 쉽습니다. 나트륨이 리튬보다는 전자 잃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결국 Na 플러스가 잘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 NA가 Na 플러스가 잘 되니까 반응성이 크다는 이야기와 같죠. 결국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다? 반응성이 나트륨이 더 큰 것입니다. 더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NA가 Na 플러스가 되고, 자,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가 되고, 리튬이 리튬 플러스가 되고, NA가 Na 플러스가 되고, 요거를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무슨 에너지요? 이온화 에너지. 즉, 전자 하나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요.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작아요? 맞습니다. 나트륨이 조금만 투여해도 이 전자가 잘 나가서 이온화가 잘 되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작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알칼리 금속 실험을 통해서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반응성이 크다는 걸 알았고, 그 이유는 전자 껍질과 관련이 있고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이고, 이걸 좀 더 고급적인 표현을 하면 이온화 될 때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고, 그 말은 이온화 에너지가 나트륨이 더 작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나트륨이 작기 때문에 반응성이 나트륨이 큰 것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리튬과 나트륨은 봤는데요. 실제로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리튬, 나트륨, 루비디움, 그리고요 세슘, 프랑시움 이렇게 있었죠. 기억나나요? 자, 이렇게 있었는데요. 결국 반응성은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자를 잘 잃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는 게 되죠. 이온화가 더 잘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 이 관계 우리가 많은 걸 봤는데요. 바로 각각의 반응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알아보고요. 이 알칼리 금속이란 거는 염기성이란 뜻인데요. 알칼리 금속의 어원도 알아봤네요. 그리고 수소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반응성과 이온화 에너지 사이의 관계까지 알아봤네요. 참 다양한 걸 알아봤죠.